포인트 그리고 관심 종목,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터닝포인트 이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네, 다시 시작된 미국의 물가 압박, 상승 랠리가 이대로 끝나는가. 그러게요. 물가 얘기가 잘 넘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미국의 CPI가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밀려 내려가는데요. 김장렬 부장님, 연준 의원들은 그래서 금리 빨리 안 내린다고 이미 얘기는 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CPI 나온 거하고 이번 주에 또 PPI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페드워치에서 반영하는 것들 어떤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CPI 넘버 자체는 보셨겠습니다만 예상보다 헤드라인이건 코어하고 다 0.2%포인트씩 더 높게 나와서 그렇죠.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5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낮춰져서 30%도 안 되고 6월달에 금리 인하도 확실성이 좀 떨어져서 70%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국채금리가 또 10년물이 4.3% 넘게 올라가서 여실히 그걸 반영을 했고 미국이 한 1% 초중반대 하락을 했는데 한국은 잘 버티네요, 의외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 가장 큰 거는 주거비 항목이 가장 큰데요. 주거비 항목이 우리 이번 달 29일 날 발표되는 PC보다는 주거비 항목의 비중이 한 30, 엄청 높아요. 2배 이상, 30, 한 5%였는데 그것이 여전히 높은 거예요. YOY로 주거비 항목이 6%. 네. 먼더먼스로 0.6%니까 상당히 높게 나온 건데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나쁘게 당연히 하죠. 그런데 바로 다른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임대료라고 또 다른 지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임대료하고 여기 CPI에서 반영되는 주거비하고의 그 타임 레그, 시차가 있다는 거죠. 주거비 항목에 대한 거는 임대료가 6개월에 한 번은 이거는 바뀔 때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보통 6개월, 1년 정도 후행한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이 1월에 많이 그것이 나쁘게 반영됐고 물량이 많지 않았다면 특히나 왜곡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아마 그 미국 장도 그런 의견이 약간 반영이 되면서 막판에 조금 회복을 좀 한 게 그 정도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아마 그 CPI 넘버 갖고 확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PPI가 그런 걸 또 확인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어제 그저께 나왔던 반도체라든지 기타 종목에 대해서 약간 빠졌을 때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세력들이 좀 붙으신 것 같습니다. 예. 김병수 PB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실 코스피가 2660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올랐어요. 2700 넘어갈 수 있는 2700, 750, 800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빌미로 조금 조정 분위기로 가는 것인지, 그다음 환율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드디어 될 거라고 하면서 한 1,200원대를 오랜만에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1월 이후로 한 1,330원대가 계속 1,300원 돌파된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N과 달러도 이제 150엔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달러 환율이 150엔 돌파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강세가 굉장히 이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 신흥국을 비롯해서 선진국까지도 자금을 조금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조금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미국이 좀 과열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나머지 세상에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조금 증시에 좀 호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1,337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내려가려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PPI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조금 아래로 좀 내려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지수는 조정 속의 순환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순환매에 돌아가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좀 왔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고 예. 하지만 결국에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시장 움직임을 체크해봤고요.
다음 터닝 포인트 두 번째 내용 체크하죠. 빠질 때마다 주도주를 모아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테마주를 단기 트레이딩하면서 트레이딩하는 게 좋으냐 이 질문인데요. 일단은 개념 정의를 좀 해보죠. 제가 좀 틀린 거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주도주는 지금 어쨌든 반도체, 기업 밸류업,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기업 밸류업, 기업 밸류업에 금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주도주군일 거고, 그 다음에 테마주라고 하면 약간 뭐 초전도체라든지, 그죠? 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테마주. 2차전지 뭐 약간 전액, 네, 전액 이런 쪽 몰리는 것들. 예. 그러면 그 가운데 지금 주도주를 조정 때 매수 모아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하는 게 좋으냐? 두 분 의견부터 살짝 듣고 물어볼게요. 김장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기질적으로 테마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자. 네. 그럼 김병수 PD는요? 네, 주도주를 모아야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약세장이 좀 길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좋아요. 그러면 김장렬 본부장께서 주도주를 모아가자는 시각에서 그 이유하고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CPI 넘버 말고 PC 넘버까지 확인이 돼야 되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도 있고 두 가지죠. 다음 주에 엔비디아 넘버나 가이던스. 넘버는 알고 있는데 가이던스가 더 충족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죠. 네. 기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냥 PC는 반면에 CPI가 높았기 때문에 PC가 조금만 낮아도 다시 기대가 살아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엔비디아하고 PC 넘버까지 확인되고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짧게 봤을 때는 그게 확실치 않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테마가 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사실 한 2개월 되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피로감 비슷한 게 나타날 소지도 있어서 그러한 세 가지 변수 기업들도 약간 피로감, 엔비디아 높아진 기대치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PC는 CPI 때문에 흔들렸다. 이렇게 나쁘게 보면은 사실은 한 달 정도 이렇게 트레이딩이 맞을 수도 있죠. 아주 짧게. 근데 좀 우리는 길게 봤을 때 1년 보자는 게 아니고 한 3월달, 4월달까지 봤을 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사실 2개월 가다가 약간 조정받았습니다만은 결국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그 저 PBR은 그거는 올라갔거든요. 지나치게 저 PBR, 어떤 수단이 없는 주식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약간의 부분은 약간 그 가지치기가 3월 달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시킨다는 건 동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이 쪽으로 캐치하는 거는 높아지는 주식을 접하는 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섹터는 반도체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업들. 네네네. 그렇게. 종목수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나. 다만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소위 뭐 한 주봉 정도 보기에 힘들다. 워낙 이것도 뭐 밸류 프로그램 자체도 테마주 성격으로 가버리니까 단기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사실 현실적인 생각도 있어요. 김병수 PB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소위 그런 트레이딩 하면 적합한 그런 테마나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테마를 조금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2월에 이제 코스피 1평균 회전율이 0.59%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한 34%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테마로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도 있고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저 PBR 쪽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꺼지지 않는 이제 초전도체 쪽도 좀 충분히 관심이 있고 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충분히 또는 정책 테마주도 충분히 이런 약세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테마 순환매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 인공지능,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어제는 좀 많이 빠졌지만 ARM을 비롯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주도적인 업종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아마 다른 개인들 또는 다른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몰리는 업종에서 좀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급등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다른 시각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예, 다르다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란 거, 그죠? 예, 다른 시각들 봤고요. 터닝 포인트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십시오.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로봇주도 약간 뭐 물론 이제 로봇주가 테마주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분류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였다가 좀 쉬는 사이에 다른 쪽이 가다 오늘 이제 두산 쪽도 좀 움직입니다. 김병수 PB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이 어쨌든 약간의 좀 장애 특성상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로봇주는 어떻습니까? 네,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지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결국에는 삼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서 M&A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사장도 이번에 CES에서 M&A 관련해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로봇주도 특히 대기업들이 이런 로봇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대기업들과 관련된 로봇주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로봇 관련주들 좀 선별할 수 있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를 모아가는 지금 약세장 쪽에서는 충분히 관심 받을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 그러니까 로봇도 사실은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지금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나 로봇주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편하게 가지는 않는다. 변동성이 크니까, 그죠? 그게 이제 시장의 좀 고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어떻게 차라리 뭐 AI에 관련된 로봇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뭐 의료라든지, 예. 사실은 많은 테마가 돌아와서요. 예. 저는 레인보우건 아까 삼성전자 하는 거, 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가치에 대한 평가가 대충 다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서 대략적으로 지금 범주에서 뭐 위아래 10%, 20%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같이 50% 올라갔다가 50% 빠지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왔다. 그냥 트레이딩이다. 새로운 밸류를 찾으려면 이제 넘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정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형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AI 연결돼서 하는 거라는 로봇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찾을 주식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우리 테슬라 같은 거를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특수한 새롭게 상장되는 주식이 아마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장되는 주식에서 뭐 반도체나 기계 업종에서의 로봇을 얹히는 것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넘버가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넘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반적인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밸류에이션에서 목이 찰 수 있는 분위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취사 선택을 좀 더 좀 타이트하게 네.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에브리봇이잖아요. 에브리봇이 네, 그죠? 청소 거의 로봇. 엔캠이랑 비슷하게 가는데 오늘 또 8% 빠져요, 그죠? 이거를 8% 10% 빠지는 거를 견딜 수 있느냐, 그죠? 네.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그런 거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성장 산업은 그런 게 트레이딩이 조금 민첩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ETF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네, 다음 또 네 번째 변수 체크하도록 할까요? 다음은 네, 우울한 양극재. 예, 양극재는 어렵죠. 2차 전지 가운데. 날뛰는 전액. 날뛴다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 날아오르는 전액. 예. 엔캠이죠, 대표적으로. 그죠. 전액 쪽. 엔캠에다가 솔브레인 홀딩스 이너까지 움직이는데, 뭐 아무래도 양극재보다 뭐 전액 쪽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궁금할 거예요. 엔캠 같은 경우가. 김영수 PB님 요 질문에 답 좀 해주세요. 네. 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10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오늘 30만 원 가까이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2차 전지를 할 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액 요 네 가지를 가장 주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극재, 음극재가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전액으로 이제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액 중에서도 좀 IRA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 법인이라든지 공장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조금 선점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서 관련해서 솔브레인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는 뭐 동아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오르고 있지만 미국에 좀 갖고 있지 않은 조금 첨보라는 뭐 첨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라고 해서 다 간다기보다는 국제 정세상 중국 쪽 좀 많이 몰려 있는 종목보다는 미국 쪽의 뭐 생산 단지라든지 이런 미국 쪽 미국발 무언가가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엔캠을 지금 좀 매수를 나시기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이건 강심장의 영역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엔캠이 어제도 저희도 얘기했거든요. 5만 원대 추천하신 분도 있는데 10만 원, 20만 원, 29만 8천 원 오늘 장중 고점을 찍었는데요. 예, 이렇게 높은 걸 사? 에코프로도 그랬어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가치와 스타일의 차이고요. 예, 시간상 김장국 본부장님께 못 여쭙고 다음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관심주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그래서 오후장 혹은 이제 내일 모레 정도 보면서 공략주는 무엇이냐? 김장렬 본부장님. 예, 관심주. 저는 아이패밀리 S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네, 화장품입니다. 중소업체고요. 오늘 마침 리포트가 나왔는데 원래는 사실은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이나 반도체 때문에 조금 최근에 좀 휘둘렸습니다.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에 좀 취약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요. 아마 400억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매출 한 18%, 영업이익 규모로 한 30%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 그 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증권사의 리포트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과격한 리포트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PER이 10배 중반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도 10배 초반, 중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정도면은 아마 성장성에 대한 밸류를 본다면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지금 앞자가 3만 원 초반 중반인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출이 많이 돼요. 수출이 한 60-70% 되거든요. 근데 수출 60-70%의 반이 일본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비중이 작은데도 일본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성이 뭐 100%, 200% 나오고 있는 게 4분기 실적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이런 흐름은 올해 내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가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작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많이 했던 이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하고 비슷하지만은 조금 더 좀 탄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고요. 김병수 PB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뭡니까? 네, 서진 시스템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서진 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좀 1년 내내 좀 주가가 안 좋다가 4분기에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ESS 부분이 1분기에 좀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4분기 매출도 이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게 되어서 특히 4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올해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올해 ESS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 이제 납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이슈더라고요.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마칠게요. 예, 코스피는 2,616, 네, 2,600 뭐 지켜주는 거고요. 어제 뭐 다우지수 정도 하락한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어제 나스닥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 코스닥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면서 낙폭을 줄여주는 게 고무적이다. 네, 물론 이제 오후장 끝날 때까지 흐름들을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좀 올라왔다가 미느냐? 아니면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먼저 좀 상승 반전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느냐, 요게 이제 갈림길인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한 것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터닝포인트 10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